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임대차 중이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6년 농지사용 실태 전수조사 및 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무 가이드인데요. 특히 올해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강도 특별 정비기간이 운영되는 만큼 어떤 법적 불이익을 피해야 하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크게 6가지 파트로 진행됩니다. 전수조사가 시작된 배경부터 특별 정비기간 운영 목적,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임대차 허용 예외 요건과 위반시 제재사항, 마지막으로 필수 신고 의무인 농지대장 작성법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수조사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되는지 그 배경을 보시죠. 정부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전면 규제하고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2월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5월 18일부터 전국 일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7일에는 처분명령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사의 실효성을 더 높였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에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그리고 무려 4,200여 개 읍면동이 동시에 참여하는 전례 없는 고강도 실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고강도 조사가 맞물려 정부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5개월간 농지 임대차 정상화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합니다. 취지는 명확합니다. 농촌 현장에 만연해 있던 관행적인 불법 임대차를 이번 기회에 자진 신고하도록 독려해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간에 합법적인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고 자진 신고를 하시면 행정처분 완화나 형사처벌 회피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분들 모두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제121조 제1항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나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농지법 제23조에서 인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법적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농지가 임대차가 가능한 예외 요건에 해당할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외 요건은 과거 취득 농지와 상속, 이농 농지입니다. 먼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시행 전이라 기득권이 인정되어 임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을 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자경 상속인이나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다가 떠나는 이농자의 경우에는 최대 1헥타르, 즉 만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소유와 임대차가 허용됩니다. 만약 이 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두시면 처분 대상이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즉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맡기시면 처분 의무가 면제되어 계속 합법적으로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외 요건은 고령 은퇴농가 일시적 사유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통산 5년 이상 직접 작용하신 은퇴농 분들은 면적 제한 없이 농지를 임대하고 직접 소유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부상, 임신, 징직, 취약, 공직에 취임 또는 3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 등 일시적으로 작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 임대가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수립한 농지 이용 증진 계획에 따라 임대 역시 합법적인 경로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불법 임대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아주 무겁습니다. 관할 지자체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 처분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감정 평가액 또는 개별 공시지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상속이나 인용한도를 초과한 농지도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강제처분 조치 플랜이 가동됩니다. 아울러 농지법 제60조에 따라 불법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거나 운영한 자는 사법처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아직도 서로 믿고 말로만 계약하는 구두계약 관행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두계약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인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계약 체결이 필수 요건입니다. 이번 특별 정비 기간인 7월 31일까지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구두 계약을 반드시 표준 서면 계약서로 전환하시길 적극 권고해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항력이 왜 중요할까요? 농지법 제24조에 따라 대항력 발생 요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서면 계약 체결하고, 둘째, 농지를 인도받아서 실제로 경작하고, 셋째, 관할 지자체장 확인을 받아 농지대장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강력한 임차권을 주정할 수 있습니다. 즉, 농지 소유자가 매매나 경매, 상속 등으로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므로 계약 만료일까지 쫓겨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농지 임대차는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법정 최소 계약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논밭, 과수원 같은 일반 농지는 최소 3년 이상 계약하셔야 하며,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더라도 법에 의해 자동으로 3년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인삼 등 다년생 식물 재배지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같은 농업용 시설지는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를 고려해 최소 5년 이상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지난 2022년 8월 농지대장이 개편되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연 신고도 미신고로 간주되는데요. 만약 미신고 시에 1차 100만원부터 3차 이상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누진부가 됩니다.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거짓 신고, 즉 허위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1차는 25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훨씬 더 높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정확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특별 정비 기간인 7월 31일까지 기존 구두 계약을 반드시 표준 서면 계약서로 전환하세요. 둘째,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피하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셋째, 서면 계약과 대장 등재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셔야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권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농지 평가액의 25%는 엄청난 이행 강제금을 피하려면 농지법 제23조 예외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임대차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농지를 가진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상속 농지에 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